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티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티눈은 다리에 많이 박히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티눈조차도 사실은 뜸으로 치유가 가능한데 거기에는 아픔, 고통이 뒤따른다는 그게 조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하는 것조차도 그 부분 마취를 하고 살을 도려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뜸이 후유증도 없고 고통은 똑같이 따르는데 후유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티눈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화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좀이세요? 아이고 아니, 티눈이네. 아파서 파내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선 안 돼요. 일시적으로 편안하지만 뒤에는 전부 다 커지고 통증도 심해져요. 그런데 야단이구나. 걷는데도 아프니. 티눈, 손바닥, 손가락 안쪽, 발바닥, 발가락 안쪽 등의 피부가 기계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아 작은 범위에 걸쳐서 각질이 증식되어 피 내에 쐐기골로 박힌 것이다. 누르면 아프며 실 같은 줄기가 딱딱해지면 통증 때문에 걸을 수가 없을 때도 있다. 신발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발에 맞는 신, 특히 티눈이 생기기 쉬운 곳이 압박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팁을 주셨고요.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여기에 뜸쓰기 있었는데. 티눈의 치료는 티눈을 태워 새살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틀림없이 티눈을 뺄 수 있어? 물론이죠. 어머니도 가르쳐 드릴 테니 보세요. 쑥뜸으로 티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새살이 올라옵니다. 방법은 티눈에서 쑥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티눈 위에만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에 30장에서 40장씩 몇 회 동안 계속하면 티눈 같은 것은 없어져요. 대개는 한 번쯤으로 낫지만 만일 안 나오면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30에서 40장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이제 반미립대라고 해서 그 쌀알의 반톨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티눈은 물론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이즈가 크면 반미립대보다는 훨씬 몇 배로 큰, 말하자면 그 티눈 사이즈만큼.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반미립대로 우리 그냥 일반 다른 몸에 뜸을 할 때는 살짝 불기운을 준다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티눈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쫌쫌하게 그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쫌쫌하게 그 산소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쫌쫌하게 돌돌돌돌 말아서 그 티눈 사이즈만큼 해가지고 30장에서 40장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반미립대만한 그리고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서 올리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본 사람은 아실 텐데, 근데 이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 치료를 받고 재발을 하지 않을 각오로 하시면 돼요. 거의 재발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30장에서 40장이 뜸을 뜨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답을 받아야 돼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치료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그 확답을 받고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하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이겨서 후유증 없이 잘 할 거다라는 의지가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뜸을 뜬 지 얼마 후 자연이 없어진다. 티눈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졌어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나 발가락이나 손가락 사이에 티눈이 생기셨다면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요. 그냥 뭐 반미립대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뜸을 뜨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거 효력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아주 강하게 그 티는 사이즈만큼 강하게 이렇게 그 다부지게 그 뜸을 아주 촘촘하게 밀어서 올려놔. 그리고 3, 40장은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티눈이 박히는데 나름 엄청난 시간과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빼려면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강하게 뜸을 말아야 되고 또 거기에 40장, 30장에서 40장을 올리는 게 당연히 그게 태워지겠죠. 그래야지 또 새순이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 중에 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용기를 내셔서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오늘은 침뜸 만화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제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그러니까 용인의 수지에 그 수지의 동천 쪽이 나름 말하자면 유기 농법은 아니고 어떤 기존의 피 제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빵점 보면은 뭐 상한 달걀을 갖다 써서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시중에 파는 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잖아요. 단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달고 짜고. 근데 제가 어제 산책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심,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리적 상업을 하는 그러니까 상도가 살아있는 그런 그 서점 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빵점? 예, 빵을 만들어서 파시는데 양심적으로 유기농 밀가루를 쓰거나 뭐 유기농 우유를 쓰거나 그래서 이제 몸에 덜 해롭게 만든 그리고 서점이나 빵가게를 이제 들렸었거든요. 둘째랑 같이 딸이랑.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햇빛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좋았었는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날씨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책도 좀 보고 오고 또 빵 서점에서 들리기도 하고 뭐 이완 일리치 약국이라고 하는 뭐 이제 자체적으로 그 한방약을 겸해서 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기존 제품 중에 뭐 믿을 수 있는 약품들을 뭐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침뜸이라면 또 침뜸과 이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을 먹지 않아도 사실은 그 반사요법이라고 그래서 이상현상에 나타나는 혈자리를 누름만 주고 뜸만 하고 침만 해도 사실은 질병이 완화가 되고 사실 없어지기도 하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준비해 놓은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뭐 먹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열침이나 침뜸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음양의 균형이 상실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만 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굳이 그런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씨는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햇빛 세례를 받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사실 걷기 너무 좋거든요. 물론 이제 꽃가루가 날려서 제가 약간 가래가 낄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책을 권해드립니다. 산책 너무 좋습니다. 햇빛 세례 받으시고요. 그 우울했던 마음들을 훨훨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